올해 58이 된 윤정이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잔잔한 삶을 살아왔다. 아이 둘을 키워 출가시키고 남편과는 서로에게 큰 기대도 큰 갈등도 없는 최소한의 평온함. 세월은 조용히 흘러갔고 남은 생은 그저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희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 이유 없는 울컥함, 밤마다 찾아오는 미묘한 메스꺼움. 처음엔 갱년기의 마지막 흔적이라 생각했다. 이 나이에 다시 건강이 크게 흔들릴 일은 없을 것이라 스스로를 안심시키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딸인 수민의 최근 표정이었다. 퇴사 후 방황하던 시기에 만났다가 헤어진 남자 정희가 보기에는 참 불안정해 보였던 남자였다. 딸은 이미 그 관계를 끝냈다 말했지만 종종 핸드폰을 보며 표정이 굳는 걸 보면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우연히 그 남자 준호가 집 앞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을 보았다. 구두를 울리며 이동하던 발걸음은 어딘가 목적이 있는 듯했고 그 눈은 집 창문을 향해 잠시 머물렀다. 정희는 괜한 불길함을 느꼈다. 이미 끝난 관계라면 왜 아직도 이 집 주변에 머무는 것인지. 며칠 뒤 준호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것은 무심코 열어본 문자 도착 기록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녀는 남편 것이라 생각해 스팸을 지우려다 의외로 자신의 이름이 저장된 번호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희는 그저 착신 오류겠지라고 넘겼고 그날은 잊어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준호는 마치 정희의 주변을 맴도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헤어진 딸의 전 남자친구가 왜 자신에게 연락을 하려 했던 것인지 이유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 무렵 몸의 변화는 더 뚜렷해졌다. 가벼운 어지럼증, 미묘한 속 울렁임,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멈췄던 생리가 갑자기 희미하게 흔적을 남긴 날도 있었다. 정희는 공포와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 오랜 세월의 몸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디선가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깊게 내려앉았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까봐 두려웠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몸이 다시 생명을 품을 거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은 괴롭고 무겁게 느껴졌다. 며칠 후 결국 정희는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결과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중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정희는 임신 8주였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나이, 상황, 가족, 체면, 도덕,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임신이 가능하다는 사실보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더 벼락 같았다. 더 큰 충격은 의사가 말한 한 문장에서 왔다. 최근 3개월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는 의자 끝에 손을 꽉 쥐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듯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수민의 전 남자친구 준호. 정희는 과거 한 번 딸이 힘든 시기에 집을 비웠던 날을 기억했다. 수민이 술에 취해 울며 귀가하지 못한 날 준호는 집을 찾아왔다가 정희가 부탁해 잠시 들어오게 했던 적이 있었다. 그날 준호는 몹시 지쳐 있었고 정희에게서 위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감추지 못했다. 정희는 그날의 흐릿했던 순간들을 억지로 봉합해왔던 기억 조각들을 한 번에 떠올렸다. 그 기억은 지워진 줄 알았던 흔적이었고 필사적으로 외면했던 감정의 잔해였다. 검사 결과는 정희에게 남긴 단 하나의 현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선택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먹지 못했고 잠들지 못했다. 가족에게, 세상에게, 무엇보다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공포는 딸 수민의 얼굴이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딸이 한때 사랑했던 남자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혹은 과연 말할 수 있기나 한 것인지 정희는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얼굴에 주름, 깊게 패인 눈과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했던 몸. 그 몸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 며칠 동안 정희는 시간을 밀어내듯 살아갔다. 몸 안에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감각은 놀랍게도 육체적 불편함보다 정신적인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배가 아니라 얼굴들이었다. 남편의 얼굴, 딸의 얼굴, 아들의 얼굴, 친척들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야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준호의 얼굴. 그 얼굴은 죄책감과 혼란이 섞여 있었고 정희는 그 표정을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막혔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없애버리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저 중년 여자의 이상한 호르몬 장난으로만 기억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상상을 이어갈수록 몸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척이 올라왔다. 정희는 병원에서 받은 설명을 다시 떠올렸다. 나이라는 병 몸의 위험성, 사회적 시선. 의사는 선택지를 조심스럽게 말해주었고 무슨 결정을 하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은 흐릿하게만 보였다.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이 여자가 지금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알 리 없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 메시지는 우연이 아니라 정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현실의 문이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한번 뵙고 싶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처 말로 옮기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정희는 한동안 답을 쓰지 못했다. 그러다 마치 누군가 대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처럼 단 한 줄을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희는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를 골랐다. 그곳은 한때 딸이 준호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장소와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준호를 마주 앉았을 때 정희는 자신 안에 있던 오래된 감정과 최근의 혼란이 뒤엉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준호 역시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눈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빈 컵을 잡은 채 쉽게 놓지 못했다. 정희는 그에게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사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감정을 섞어버리면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둘 사이에 침묵만이 내려앉자 현실은 결국 정의를 밀어붙였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바뀌었다. 준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그의 시선은 어디론가 떠돌다가 결국 정희의 손 위에 머물렀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면서 정희는 이 상황이 어느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외로움이 있었고 각자의 후회가 있었고 각자의 도망치고 싶었던 감정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그녀의 뱃속에 자라고 있다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준호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책임감 그리고 무너지는 자존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정희는 그 표정을 보며 준호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어떤 형태의 책임을 바라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현실을 함께 바라봐줄 사람, 그 정도만을 희미하게 기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 남긴 여운은 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자신이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와 이 현실을 공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덜 외로워졌지만 그만큼 상황은 더 명확해졌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 수민이었다. 수민은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왔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이제 예전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희는 목 안에 딱딱한 돌덩이가 걸린 듯한 감각을 느꼈다. 지금 이 순간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딸이 오랜 어둠에서 조금씩 벗어나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가려는 이 시점에 잔인한 사실을 들이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분명하게 자신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려왔다. 옷맵시는 사소하게 변했고 계단을 오를 때 호흡이 예전 같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시선이 어느새 자꾸만 배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배를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다. 이 작은 변화는 언젠가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관계를 지켜야 할지, 그녀는 매일 밤 침대에서 눈을 감은 채 수없이 연습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든 뒤 거실 불을 홀로 켜놓고 앉아 있을 때였다. TV는 꺼져 있고 벽시계 소리만 귓가를 두드렸다.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를 지운다면 평온은 되돌아올까?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예전처럼 흘러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해보려 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 안에 남을 상처는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길 것 같았다. 몸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리고 아이의 존재를 알고 난 순간부터 세상을 보는 시선이 아주 조금 달라졌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유모차,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지하철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리는 젊은 엄마의 눈가. 이 모든 장면이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정희는 어느 순간 조용히 인정했다. 이 아이를 지우는 선택은 어쩌면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된 것도 아니었다. 앞으로 마주할 시선, 비난, 가족관계의 붕괴, 딸의 상처, 남편의 침묵, 준호의 책임감과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눈앞에 물처럼 흘러들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로 아주 조용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다. 나이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작고 따뜻한 손. 아직 얼굴도 이름도 목소리도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뱃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기척을 보내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정희의 가슴은 복잡하게 저려왔다. 결국 그녀는 한 가지 질문에 다다랐다. 이 아이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정희는 며칠 후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의사는 여전히 신중했다. 나이 위험 요소, 앞으로 겪을 수 있는 합병증. 한 번 더 설명을 듣는 동안 정희는 자신의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의사의 말 사이로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단 한 문장을 들었다. 그래도 나는 이미 이 아이를 알고 있다. 그것은 그녀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마음속 결정을 입 밖으로 내보냈다. 아이를 낳겠다고. 그 결정은 어떤 위로도 어떤 박수도 기대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게 만드는 단 하나의 길이기도 했다. 병원을 나오며 정희는 한 발 한 발이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걸음 사이사이 스며드는 공기는 조금은 또렷해진 것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딸에게, 가족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일.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에 흐르는 풍경을 보며 언제, 어디서,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떤 연습도 현실의 그 순간을 완전히 준비시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듯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진실을 꺼내야 할 순간은 정희가 예상치 못한 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날 오전 비가 내렸다. 오후까지 그칠 생각이 없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비였다. 정희는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며 몸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지만 계단을 오르는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 배를 감싸던 공포가 전신을 지나갔다. 그때 마침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들어온 수민이 현관문을 열었다. 처음엔 엄마가 넘어졌다고만 생각했지만 정희가 배를 감싸 쥔 손을 보자 수민의 표정이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목구멍에서 걸렸고 눈물은 이유 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수민이 재빨리 엄마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며 걱정과 공포가 얽힌 눈으로 말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고 난 뒤 수민은 말 그대로 숨을 삼켰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임신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수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집안엔 무언가 터지기 직전의 공기가 가득했다. 소파에 앉은 정희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오랫동안 준비했던 말을 꺼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민은 어둠 속에서 서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는 흔들렸고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물어보고 있었다. 정희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조심스러운 첫 문장은 엮인 실타래 중 하나를 겨우 꺼낸 것뿐이었다. 과거 어느 날 집이 조용하던 밤 딸이 힘들어하던 시기에 준호, 흐릿한 기억들,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 정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수민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가슴이 찢기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억눌렀다. 그러나 마지막 사실, 아이의 아버지가 준호라는 말이 나왔을 때 수민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집안 공기를 찢었다. 수민은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후퇴하듯 뒤로 물러나다. 식탁 모서리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다. 정희는 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 한 걸음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거리를 넘지 못하고 그저 자리에 주저앉았다. 집안은 긴 침묵으로 가득 찼고 그 침묵은 그날 밤 누구도 견딜 수 없었다. 수민은 결국 집을 나갔다. 우산도 들지 않은 채 비 속으로 걸어 나갔고 정희는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수민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천천히 흘렀다. 몸은 점점 변했고 정희는 매일 주의를 기울여 움직였다. 수민에게 남긴 메시지는 읽히지 않거나 짧게 끊겼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흐릿한 그림자를 보았다. 비를 맞은 사람처럼 축축한 머리카락.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어디에도 시선을 두지 못하고 서 있는 남자. 준호였다. 그는 정희를 보자 말은 꺼내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정희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준호 역시 그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어디에서부터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들은 길가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긴 침묵 끝에 준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그날 왜 그랬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수민과의 이별 이후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변명하려는 듯한 말투는 아니었다. 그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망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이해하게 된 듯 했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원하는 건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감정적으로 엮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현실을 함께 바라봐 줄 사람. 그것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수미는 한 달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의 얼굴은 훨씬 말라 있었고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희도 다가가지 않았다. 둘은 멀찍이서 서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수민이 입을 열었다. 엄마가 선택한 거라면 그 선택을 내가 막을 수는 없겠지.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단단함이 있었다. 정희는 그제야 딸을 품에 안았다. 둘은 오랫동안 울었다. 사과와 원망, 미안함과 용서가 눈물 속에서 조용히 섞여갔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어느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다. 정희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료진은 그녀의 나이를 고려해 긴장한 표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고통 사이사이에 머릿속으로 딸의 얼굴, 준호의 얼굴,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막 떠오르려는 차가운 새벽, 작고 연약한 울음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다. 정희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의사가 아기를 안겨주었다. 작고 따뜻한 온기. 그 온기는 모든 비난, 모든 두려움, 모든 상처보다 더 진하게,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누구의 삶을 어떻게 흔들든 이 생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며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수민이 들어왔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아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엄마의 옆에 앉아 아기의 손을 잡았다. 엄마 잘했어. 그 순간 정희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삶은 무너졌고 다시 세워졌으며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었지만 새로운 시작이 거기 있었다. 작은 울음소리와 새 여자의 얽힌 운명이 조용히 새벽을 채우고 있었다.